음. 어제 낮잠도 많이 자고 새벽에 너무 더워서 깼습니다. 깼다가 방송을 한번 켜려고 했고요. 잠깐만. 방송 중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이 되고 있겠죠. 이제 방송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나 설명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시도를 했다가 저도 어렵고, 일단 저는 매매를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 종목도 3종목이 넘진 않아요. 보유 종목도 많지 않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에 필요한 뭐 사고 팔고 이런 방송으로는 뭐 적합하지 않더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데 이 종목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라고 뭐 얘기를 할 그건 없고, 또한 사실 이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대부분이 어떤 이제 뭐 결국은 사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트레이닝 방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종목으로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 약장수도 아니고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최소한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야 최소한 잃지 않는다라는 게 제 모토고, 그리고 이 방송 시작한 게 제가 아는 동생들이 이제 뭐 투자를 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뭐 카톡이나 전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방송으로 통해서 내가 이걸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방송을 시작한 거지, 주식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고 어떤 리스크를 있는지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라인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뭐 혹하게 해서 뭐 사기, 결론은 살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트레이닝은 저하고는 안 맞고요.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 그럼 뭐 예를 들면 보통 일봉을 많이 보시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주식 투자를 차트로 본다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를 볼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일봉을 보면은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 그럼 여기서 매수를 어떤 시점으로 잡을 건가 차트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차트를 보자면 그러면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치면은 이쪽 뭐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든지 뭐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포인트가 어디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시점이 아닌 거죠. 당시 시점이 아닌 거지. 과거로 봤을 때 이렇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저라 그런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하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빨간선, 주황선,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 볼린저 밴드, 뭐 이런 보조지표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 뭐 최소한 저는 이제 평균가는 사람들이 이걸 과열이라고 볼지 아닐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다면 평균가에서 위로 올라가고 평균가에서 위에서는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런 보조지표 쓰는 거는 남들도 이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많이 봅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대한 흐름을 봅니다. 월봉에 대한 주봉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에 한두 번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일봉에 만약에 이제 과거를 쳐도 올랐다가 아이고 오르고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요런 기간이 이제 일봉으로 지금 한 달이잖아요. 이렇게 한 달 차인데, 저는 이런 한 달 차이를,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고의 방식인데, 이렇게 단타를 못 쳐요. 물론 가끔 합니다. 가끔 아예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공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슈가 생겨서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삽니다. 급락을 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는 사지, 나머지 부분은 뭐 ETF는 저는 단타를 치고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단타를 치지 않고 1, 2년에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겠죠. 방금처럼 기준은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월, 주, 일, 늘리고 줄이는 기간, 줄이는 투자 기간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주봉을 본다고 치면
자, 뭐 차트를 본다 그러면 뭐 아이고, 차트를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저점을 이어서 하고, 가로로 봐도 이쪽에 저점들 이런 저점들을 보고 뭐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자,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 단위로 쳤을 때 지금 이게 저점이라고 쳐서 요쯤에 들어갔다가 쳐요. 그럼 요쯤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떨어졌어. 그러다가 요쯤에 뭐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물타기를 해서. 그러면 이 종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고민을 하겠죠. 매도를 할 것인가 또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 평균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좋은데,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손절이겠죠. 여기 전저점을 끊어버렸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팔겠죠. 그러면은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내 생각은 여기였는데,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고 추가 매수. 근데 왔는데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조금 올랐지. 그런데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전저점 요 시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뭐 이제 배당락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버틸까요? 그냥 장기 물타기가 되는 거죠. 장기 보유죠. 내가 원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르지. 알 수는 없지.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 시점에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0만원) 100만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 110만원 정도 벌었다고 치면 한 10만원 번 거고, 근데 총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200만원인데 좀 부족해 라고 기다렸는데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심리가 되느냐, 이게 100만원 단위랑, 제 경험상입니다, 100만원 단위, 1천만원 단위, 모르기 쉽다. 왜냐? 왜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까지는 괜찮으냐면 일정 수입이 월급 있잖아요. 으로 물타기가 가능해. 물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또 맞출 수 있고, 여기까지 떨어온다고 해도 실제 손익이 실생활에 영향을 심하게, 실생활이라고 말하면 가계 가정이라고, 가계의 영향이라고 하기 좀 더 크게 바라보면 미미해요. 근데 뭐 돈을 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지금 앞에 설명한 상태라고 치면 1억을 투자했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손실이 2천, 3천씩 나는데 힘들죠. 물타기도 힘들고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짜 1억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100만원으로 100만원 못 벌고 1000만원으로 1000만원 못 벌고 3천 못 벌면 1억 있어도 절대로 못 벌는다라는 게 제 경험이고요. 제 주위를 봐도. 오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벌기 힘들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누가 사라, 이거 테마다, 아니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준다 그러면 사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를 짧게 할 건가요? 솔직히 뭐 어떤 책이로든 경제 책이로든 평생이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러려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실 보지 않고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한번 손실이 나면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50%면 50%. 근데 내가 절반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원래 목표 수익률은 50%였어. 그럼 원래 원금에서는 50%만 되지만, 한 번 손실이 나면은 그 손실된 만큼 더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50% 수익률이 목표였는데, 손실 50%에서 원래 목표 가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더 가져야 됩니다.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서는. 뭐 예시를 많이 드는데, 뭐 핀터린치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 타자
야구에서는 성공했겠지. 투자에서는 단 한 번에 실패를 끝날 수 있어요. 수익률 잘못 걸리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상패라든지 뭐 부실회계로 인해서 뭐 재개를 받고 그러면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컨텐츠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1년에 종목을 3종목 정도밖에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기간에 사면 좋겠다 아니다라는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지, 제가 이걸로 해서 뭘 사서 정리를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 성향하고는 맞지도 않고, 저는 팩트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차트를 지금 봤을 때는 차트로 해서, 이건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트레이닝으로 과연 볼까?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 없이는 절대로 실패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분석에 기반해서 믿음, 마지노선, 안전마진이 있을 경우에 버틸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차트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 경우 어떻게 버틸 거냐. 트레이닝으로, 이거는 팔아야 되는 단계지 사야 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분할 매수 할 수 있겠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 그런 뭐 기법은 있겠지. 이게 뭐 분할 매수,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투자금에 따라서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는 저도 ETF로 단타를 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짤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소액이기도 하고 생활비 가지고 그냥 노는 게 뭐해서 그냥 단타를 치고 있는 거고, 차트도 안 봅니다. 그냥 가격만 보고 퍼센트만 보고 하고 있고, 월 단위 2%에서 4% 정도 그 목표로 계속 벌고 있고, 원래 안 하고 있다가 한 8년 만에 지금 너무 논 것 같아서 낮에 너무 놀기도 하고 이래서 8년 정도 만에 다시 단타를 치고 있는 거라 했는데, 한 2%에서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 근데 이건 소액입니다. 금액을 크게는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좀 크게 ETF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길게 갔는데, 뭐 장기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개별 종목 들어가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ETF 단위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이거는 요거 얘기 끝나면 ETF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100만원 단위가 사실 수익률이 단타 치기도 쉽고 빠져나가기도 쉽기 때문에 벌기 쉽다고 한 건데,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뭐 트레이닝이든 뭐 가치 투자 등등으로 해서 벌면은 되는 건데, 이거조차 힘들다 그러면 큰 돈은 못 만집니다. 큰 돈은 절대 운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막 절대라는 단어는 뺄게요.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 예. 그리고 누가 뭐 챙겨주는 들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것인가. 제가 이걸로 방송 나가고 이럴, 지금은 저도 워낙 약속도 없고 해서,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는 동생한테 얘기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주식이나 돈 버는 거는 계속 나오겠죠. 그럼 누구나 할 건데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있어야 버티고. 그리고 투자를 그래서 뭐 잠깐 한 방에 벌고 나오는 거냐, 아니면 뭐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투자를 할 거냐 라는 기준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점점 길겠죠. 저는 손가락이랑 눈만 있으면 투자할 생각이라 핸드폰만 있으면 되겠죠. 저는 핸드폰이나 손가락이랑 눈만 잘 보인다면 투자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쉽고, 투자라는 게 벌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시점이 문제겠지 벌긴 법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언제 알려주고 매수 타이밍을 아는 거는, 저는 AI도 힘들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고,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결국 차트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서 실패를 해요. 매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여태까지 각종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IQ 높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맞췄겠죠. 못 맞춰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기본적 분석 없이 하기에는 힘들고, 거기다가 짧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 주름주름마다의 상하관계를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게 보는 분들은 진짜 극단적으로 짧게 보면 이거 하나를 다 봐요.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쪽으로 타이밍을 다 맞춘단 말이지. 뭐 분차트 같은 초, 틱, 뭐 일간으로도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차트 지금 달달인데 한 달 단위로도 끊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맞추면 100번을 다
벌면은 괜찮은데, 한번 손실 나면 이제 목표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좀 컸습니다. 어릴 때 이게 뭐 50% 수익률 목표였는데 50% 손실이면, 원래 목표 수익률을 가기 위해서는 100%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 이제 50%로 가지고는 이제 원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절대 손실은 없다, 손절 없다, 손절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는 친구들한테도 좀 손해봐도 되지, 손절하면 되지 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럴 거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들어가지 마라. 얼마 안 되는데 푼돈인데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네. 전 진짜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손실이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액에 다니는 이런 이유겠다. 소액은 이제 월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사실 100만 원만 투자해도 절반가로 줄어드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물타기가 가능하고 단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손실 볼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드는 게 쉽다는 얘기고, 3천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3천만 원 이상에서는 이게 진짜 돈이 됩니다. 물타기도 어려운 금액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만에 3천만 원 있다고 치고, 이 정도에서 나는 적하다 싶어서 10% 300만 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일간 차트니까 저점 라인 여기를 돌파하네, 돌파하고 있네. 그럼 여기서 또 살 수도 있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10%를 사.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여기서 더 갈지 떨어질지인데, 나 여기서 요 라인에서 지금 600만원 들어갔는데 요거 조금 올랐다고 팔기는 뭐해 또.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손익분기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한 3달을 지금 심리적으로 나 이미 오른 거 이때 팔 건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때 좀 더 사놓을 건데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심리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왔을 때는 내가 산 가격으로 어떤 심리가 되냐면, 심리 마지노선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라인이 아니라 내가 고점에서 올랐던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락을 했다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못 벌었으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서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 물타기를 할 건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여기 심리에서 여기서 떨어졌어요.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버텼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수익을 조금 얻은 거죠. 결국은 조금 얻은 거지. 왜냐하면 물타기를 여기서 다시 거의 평자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상태니까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근데 이런 물타기를 이제 지금은 성공했다고 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보 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요쯤 떨어지면은 또 마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또 왔거든. 또 이 근처로 온 거야. 내 손이 분기점에서 올라왔다가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여기서 팔 경우가 많아요. 이 손해보는 게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본 거는 단가 다 맞춰놓고 결국 한 이 정도 선에서 가져가는 거야. 되게 소액이죠. 그래서 관가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 트레이닝 좀 해봤다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좀 관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매수 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구간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이 기준점에서 이 라인들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다 무너지는. 여기서 무너진 게 기억이 남아서 여기서 공포가 한번 오고 여기서 또 안심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또 무너지는 거야. 그냥 쭉 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냥 길게 보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짜잘한 것까지 다 먹고 하려고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서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예시로 그냥 투자를 했지만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야.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제대로 한 건 맞는데 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차트는 월봉 주봉으로 기준으로 따지고 매도의 기준은 아니겠지. 매도의 기준? 아니지. 실제 매수를 할 시점에 일봉은 참고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라. 짧은 거 주둥까지 다 먹지 말고 큰 거를 늘려서 보라는 거죠. 늘리면은 이렇게 보면 상승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하락에서 반등하는 모습인 거고, 연으로 치면은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모습인 거고, 월 단위로만 쳐도 상승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그러니까 차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차트로 보면은 전고점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 거죠. 2018년도에 기준, 물론 이제 액면 분할을 했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이거 뭐 로고 차트로 봐도 되는데
얘는 하락을 해서 조금씩 반등하고 이런 거 모습 좋죠. 근데 이 밴드상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일봉으로 치면 더 크게 보이죠. 더 밴드가 간격이 확 벌어지기도 하고, 앞에 이제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 앞에 기준점이. 근데 주간으로 보면 기준점들이라는 게 생겨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한번 정체되어 있거나 저점이었다는 기준이 있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거래량을 본다, 이런 거는 다 트레이닝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쓰는 거고. 근데 요거는 트레이닝 관점이고, 읽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회사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성향도 중요한. 테마, 성장, 가치, 보통 턴어라운드, 뭐 턴어라운드도 있겠다. 이거를 좀 자신의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성장주는 높은 PER을 가지면서 높은 이익 예상이 되는 업종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가스주, 성장 가치주나 전통적 가치주가 있다. 성장형은 하나가 전통 가치주는 뭐 이렇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면 과거 옛날 버핏 같은 경우는 전통 가치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주가예요. 그리고 이거 색깔이 다 똑같이 나오네.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건데, 가치가 있다면 주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매수는 이 구간들, 요거를 전통용 가치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버핏이, 그럼 뭘 기준으로 했냐면 보통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냐, 아니면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았을 때
혹은 통째로 샀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 자본 가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던 거고,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가치는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이 가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여기죠. 이 가치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정통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하면 되고, 여기서 매도하고, 가치보다 올랐을 때 매도하고, 매도하는 건데, 이걸 극대화하는 거죠. 매수만 있고 매도는 극대화하는 거야.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성장 가치주에 투자할 배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서 평균 토에 대한, 이 회사가 대단.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잘 안 팔아요. 웬간하면. 왜냐면 그림상 이 첫 번째 1번에 있는 걸 쓰고 2번에 있는 거는 과거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번이 이제 가장 좋죠. 매수하고 매도는 인자 거냐. 근데 이때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회전율을 따지는 경우. 경험상 높다고 좋은가? 아니다. 회전율을 따져서 계속 복리처럼 운영하고 싶다, 이게 있는데, 경험상 이게 잘 안 되는 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 현금 보유기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다음에 2007년 서브프라임이라든지 2002년 이라크 전쟁 때라든지, 또 그 사이에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제 전쟁 관련돼서 터졌을 때, 이걸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점으로 살기가 어렵죠. 사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사야 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현금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회전율을 따지면서 복리로 높지도 않고, 회전율, 잦은 매매,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장도 없어요. 기껏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그걸 자주 매수를 한다? 적어도 최소한 1번에 있는 이 라인대로 가는 게 가장 이성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만 오르고 있는 거라면 일단 오르고 있는 건 좋은데, 복리처럼 운영하고 싶다, 힘들다는 거죠. 성장하는 좋은 기업
제가치에 파는 게 더 낫지. 너무 힘들어요. 회전. 이건 트레이닝이지. 만약에 단기처럼 한다면. 그러면 이 평균표나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배당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안전마진. 안전마진이라고는 뭐 투자 책 좀 읽어본 분들은 안전마진을 많이 읽을 거잖아요. 뭐 이제 과거 정통에서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라든지 자산가치 대비 뭐 저평가라든지 순현금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서 이 회사를 통으로 샀을 때 순현금이 시가총액만큼 있다고 치면은 1000억짜리 회사가 현금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000억으로 20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평가가 아니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좋은 거죠.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이 회사가 뭐 포스코나 아니면 자동차처럼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1000억이라는 땅값이 있는데, 내가 500억으로 시가총액이 500억이면 내가 다 산다고 해서 500억이 들어갔는데 땅값이 1000억이야. 그러면 500억으로 1000억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배당.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소한 남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 뭐 이제 채권으로 따지기도 하는데, 뭐 저는 일반 시민이니까 예금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것도 안전마진으로 저는 놓고 있습니다. 수령금 대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사업. 뭐 이런 경우는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군 관련 군수업체, 자동차.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무너졌을 때 국가 경쟁에 굉장히 영향이 미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망하게 두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안전마진이 있을 거고, 자산,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를 많이 보고, 순현금 대비 많이 보고, 배당 많이 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최소한은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고, 또 뭐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볼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안전마진 이런 기준으로 좀 따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금, 자산, 현금 혹은 유보율. 일단은 유보율이 일단 많아야 회사가 불경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을 많이 봅니다. 유보율이 만약에 유보율이 일단 많고 한다면 배당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안전마진을 이 3개나 4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청산가치겠죠, 뭐. 이 청산가치에 대해서 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통으로 산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될 거고,
일단 기업을 분석할 때 무슨 기업을 하는지, 성장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에 현금은 얼마 있는지, 앞으로 얼마 벌어 드릴 것 같은 예상 있는지, 사업 보고서는 꼭 봐라. 사업 보고서는 꼭 봐야 된다.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업이 현재 올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영업이 강화됐거나 약화된 이유가 뭐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한다는 사업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는 봐야 된다 라는 게 있을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요 기준인데, 뭐 좀 더 생각할 게 있나 볼까요?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차트, 여기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차트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분할 매수 기준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 없이는 저가 고가에 대한 저가 고가의 기준, 이거는 기본적 분석이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했을 때 이 마지노선이나 안전 마진이 있을 경우에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틴다는 거는 저 안정이겠죠. 그래야 버티는 거니까. 투자금에 따라서 나온다고 치면 100만원 이렇게 3천만원까지는 쉽다. 물타기도 가능하고 실제로 가게에 영향 미치는 것도 영향하고, 1억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1년 걸렸습니다. 정체기가 1년 걸렸어요. 1억 이상 됐을 때. 그리고 4억 이상일 때. 이렇게서 다시 올라갔다가 4억 정도에서 정체기가 와요. 힘듭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은 하루에 몇백에서 못해도 1000단위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압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꽤 큽니다. 평소에 내가 1억씩 투자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벌어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정체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벌기 힘들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트레이딩이든 가치 투자든 어쨌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못 온다, 내가 돈이 얼마 있든 간에 1억에서 하나까지 막 번다든지 이런 거 운영을 못하면 당장 큰 돈이 지금 나 앞에 떨어져도 운영을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 금액에서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이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할 것이 해야 되고, 평생 투자를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 손실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손절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절은 없고, 만약에 손절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 종목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단 그런 경우는 있죠. CEO 리스크라든지, 내가 재무제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식 기회가 있었다든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하는데 손절이 단지 차트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경우, 큰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한 라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자, 회사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나는 성장주 조금 약간 고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좋다, 혹은 나는 고위험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혹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테마주를 많이 하는데 나는 유행은 따라갈 거야,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정도는 내가 이 기업들을 좀 잘 알고 언제 업종이 되는지, 뭐 이제 관련 내가 다니는 회사 업종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턴어라운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내 관련 업종들을 잘 아니까. 지금은 이제 불황기지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 이런 것들 보고, 여건을 보고 방법을 찾는 거죠. 성장주는 높은 펄을 가지면서도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업종들이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많죠. 이거는 제가 저는 이건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성장주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성장 가치주 정도나 전통 가치주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성장주는 저는 솔직히 쫄려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실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것 자체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없고, 성장 가치주는 성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하는 이 라인에 있는 이제 뭐 현재 버핏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그리고 이게 싫다는 사람들은 사고팔고를 이 사이에서 하려고 해요. 이거를 사고팔고 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회전율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맞추지를 못해요. 일단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을 다 맞추지를 못해요. 이 라인들을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다 저는 못 맞추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가치 정도까지는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사고 팔았다고 해서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이쪽은 제 경험상 아니었고, 그리고 회전율을 따지는 건 사실 이제 복리처럼 빠른 복리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좋은 기업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제 쪽에서는, 그러니까 짜잘하게 1000만원 갖고 100만원 벌고 1100만원 가지고 또 100만원 벌어서 1200 되고, 이게 아니라 성장하는 좋은 기업 하나에 1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팔고 나오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거래도 적고 낮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서 다시 좋은 기업 하나에 4천만 원에 팔고 나오는 건 낫지, 뭐 10% 20% 벌려고 주식사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1천만 원이면은 뭐 적어도 2천만 원은 팔고 나오고 2천에서 4천 팔고 나오고, 이것도 하나의 복리입니다. 이것도 나름 복리예요. 회전율 따지는 복리는 내가 거래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회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좋아하진 않고, 뭐 과거 버핏 같은 경우는 전통 가치주, 저도 지금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건 단점이 있습니다. 저평가는 늘 저평가다. 자, 저평가는 늘 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6년 걸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2, 3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요. 잠깐만요. 차트 분석으로 차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요거 설명 한 줄 남았는데 이것만 설명할게요. 안전 마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 보고서는 꼭 봐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대해서 하고, 지금 경도 인베스트 관련돼서 차트 분석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라서 한 두 배 올랐네요. 경도 인베스트, 잠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볼게요. 음, 16만 7천에서 저가로 가서 10만원대로 왔는데, 주간으로 치면 갑자기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전고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네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올랐고,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전점에서 왔던 걸로는 추천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알아맞추기가 어렵고, 영업이익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부채별도 별로 없고, 당좌별은 없고, 돈도 많고 많이 있고, 12년 12월 이쯤에서 파가 16%까지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성장은 그렇게 성장은 하진 않았는데 사장님 믿고 성과는 그렇고 이 업종 탓인지 얘네들 에너지 쪽인가 보네요.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빚도 갖고 있고 투자로는 영 시원찮은데 영업활동으로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치 순이익은 굉장히 낮고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데인데 불구하고 100원 벌면 5원 벌고 있잖아요. 세금까지 떼면은 3원 벌고 있는 상태인데 매출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밴드상으로는 원래 롤던 라인이 아니라 이때 뭔가 지금 뉴스가 있었다는 건데 뉴스가 공식 정보를 좀 봐야 되겠네. 작년 말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작년 말부터 뭐가 있었나 볼게요. 대배 3척 부분에 조강권 획득을 했고 시추 작업을 하고 있고 티타늄 매장 여부에 따라서 티타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타드린다는 얘기인가 보네. 자산 시장 직전 당연히 경동은 지주회사의 라인이라고 경동으로 인하는 부분인지 회사 이런 뭐 보여주는지 거의 뭐 어떤 거야. 뭐 매출이 올랐다는 좋은 얘기로 나온 거고 그리고 사용을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예산은 19번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매장은 지출량에 따라서 NI
10%. 뉴스로 나온 거는 티타늄으로 뭐 해서 나왔다는 얘기밖에 없고, 잠깐만요. 공신을 해놓고 음. 2025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얼마에 사셨어요 혹시 유채나무님? 제가 차트 분석가는 아니지만 거래를 치고 거래를 치고 거래를 치고 다시 이 거래를 넣고, (10만원대) 매물벽이 있고, 지금 그 차트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고 버는 것 대비 최고 주가고요. 10만원대면. 그런데 이게 티타늄으로 인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봤을 거지만, 그게 지금 25년까지는 그때부터 작업을 이제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경동 쪽 관련돼서 주요 지주가 경동홀딩스니까 경동홀딩스랑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냥 보면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높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돈이 된다 그러면 이건 고평가는 안 되겠죠.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기대했던 만큼 벌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이게 거래량이 많다고 이게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때 가격대가 지금 10만원 거리거든요. 다 10만원대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10만원대를 뭔가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거리라기보다는 아주 해당 사업이 영업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는 게 지금 지표상으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동정업계에서도 동원 산업을 제외하고는, 동해 산업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티타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지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는 좋아하질 않아서 약간 저도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10만원 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좀 고평가로 생각하기 있습니다.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업종에 대비해서 이 회사가 지금 너무 오버슈팅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수정 주가, 목표 주가 뭐 이런 건 없는데, 컨센서스도 없고, 뉴스를 한번 더 볼까? 경제성 여부는 아직 자기들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치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온 거는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일단 지분 구조를 봤을 때는 경동이 잘 가져갔고, 그러니까 오른 거는 조항권 취득 때문에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금액적인 가치는 없는 걸로 나와서 이 부분은 좀 더 공부 좀 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차트는 참고만 하고 차트로 매매할 건 아니네요. 이거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타늄의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굳이 이 회사 자체가 그 정도 평가받지도 않고, 현재 상태는 버는 게 이익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이거 너무 손도 많이 타고. 일단 그렇고요. 일단 저는 차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약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고 여기서 좀 더 부족한 게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는 걸로 해서 다음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